안녕하세요. 강주과학기술원 반도체 소자 시뮬레이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재학 중인 정승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Transient Analysis of ShipFed Inverter with Backside Interconnections, Buried Power Rails and Bottom Contact입니다. 이번 발표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과 3D 토폴로지 에뮬레이션, 그리고 파라스틱 RC 익스트랙션 및 티켓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입니다. 끝으로 컨클루전과 퓨처 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반도체 소자의 발전은 초기 플라나 모스펫에서부터 핀팻 그리고 게이트 어라운드 팻으로 진화하며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2D 평면적 접근 방식에서는 면적 효율성과 성능 최적화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공정에서는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층형 구조를 활용해 등장한 것이 컴플리멘터리 팻, 즉 시팻입니다. 관련하여 23년도 IDM에 발표된 TSMC의 논문에 의하면 시팻 아키텍처는 나노 시팻에 비해 대략 2배 높은 질적도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팻은 GAA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피팻과 엠팻을 수직으로 적층한 소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팻 위에 엠팻을 적층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주로 인버터 회로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시팻의 제작 방식은 크게 모노리식 시팻과 시퀀셜 시팻으로 나뉩니다. 모노리식 시팻은 하나의 웨이퍼 위에서 소자를 연속적으로 적층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이에 반해 시퀀셜 시팻은 두 개의 웨이퍼에서 각각 피팻과 엠팻을 따로 제작한 뒤 웨이퍼 본딩을 통해 결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제작 방식에 따라서 하이 애스펙트 레이쇼, 갭필, 얼라이먼트 등의 공정 요소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조정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멀티 VT 기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의 도입과 함께 스트레스, 서멀 버젯, 셀프 히팅 등 다양한 공정 및 소자 설계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시팻의 성능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적의 설계를 위해 정밀한 공정 기술과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고려사항들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은 기존의 전통적인 프론트 사이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배선을 웨이퍼의 후면으로 분리 이동시켜 전력 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의 장점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IR 드랍 리덕션입니다. 기존 프론트 사이드 인터커넥션은 비교적 높은 비하와 많은 레이어층으로 비교적 높은 레지스턴스를 갖고 있었으나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에서는 배선을 후면으로 이동시켜 더 두껍고 저항이 낮은 금속층을 사용할 수 있어 IR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탈 피치 릴렉세이션을 통해 배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좁은 금속 피치로 인한 크라우딩 문제가 있었지만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은 배선 피치를 완화하고 더 효율적인 라우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배선 피치가 완화된 만큼 셀라이트 스케일링 또한 가능하기에 트랜지스터 집중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의 주요 옵션에는 베어리드 파워 레일과 바텀 컨택이 있습니다. BPR은 로직셀 내부의 경로를 지나 BR을 통해 웨이퍼 내부 깊숙한 층에 형성한 메탈 라인과 연결된 구조를 말하고, 바텀 컨택은 후면에서 패터닝하여 트랜지스터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서 에어리어 스케일링 측면에서 최적화되고 가장 짧은 전력 전달 경로를 통해 RC 딜레이를 완화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BPR과 바텀 컨택 각 옵션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세스 플로우를 살펴보면, 프론트 엔드 탑 컨택 형성 및 본딩 이전까지의 공정은 동일하게 진행되며 추후 캐리어 웨이퍼 본딩과 플리프의 제작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BPR은 길게 이어진 메탈 라인을 매립한 구조이지만 바텀 컨택은 후면에서부터 직접 소스 드레인과 연결해야 하므로 보다 정밀한 패터닝으로 인해 높은 공정 난이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이 시팻에 적용되었을 경우 어떤 구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파라스틱 레지스턴스와 캐패시턴스 값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파라스틱 RC는 시팻의 성능과 전력 소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왼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BPR을 활용한 CPET 구조의 경우 주로 게이트와 VSS, VDD 간의 캡과 게이트와 아웃 단자 사이의 캡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파워 및 퍼포먼스와 직접 연관되는 핵심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BPR과 바텀 컨택의 구조에 따른 파라스틱 RC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트랜지션트 어널리시스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원 토폴로지 에뮬레이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하우스 에뮬레이터 G프로세스를 통해 3차원 모놀리식 실팩 구조를 생성하였고 각 단위 공정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각화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파라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티캐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텟젠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테트라헤드론 메쉬를 생성하였고 소스 드레인과 실리콘 채널에 도핑을 해줌으로써 시뮬레이션을 위한 소자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메쉬는 인하우스 시뮬레이터 G디바이스를 통해서 파라스틱 RC 익스트랙션 및 NMOS, PMOS 개별 소자의 인풋 특성과 인버터 DC 트랜스퍼 및 트랜지언트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BPR을 활용한 모노리식 CPET 인버터의 대략적인 프로세스 플로우입니다. 보시는 프로세스 플로우는 BPR 구조의 CPET 인버터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텀 컨택 경우에도 캐리어 웨이퍼 본딩 이전까지의 페울 공정의 큰 흐름은 메탈 BRIN을 제외하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웨이퍼 본딩 이후의 공정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 단위 공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콘과 시기스텍 및 STI 공정을 거쳐서 더미 게이트 패터닝을 진행합니다. 그 후 BDI 포메이션을 진행하고 게이트 스페이스를 증착합니다. 이후 커버 스페이서를 활용해서 두 번의 엣지를 통해 바텀 소스 드레인 에피시에 탑 채널이 노출되지 않도록 캐비티 엣지를 진행한 뒤에 이너 스페이서 공정을 진행하고 바텀 소스 드레인을 에피합니다. 그리고 로우 K 물질을 대포 및 패터닝하여 BPR과 연결시켜주기 위한 바텀 비아 메탈을 형성합니다. 이후에 탑 소스 드레인 에피를 형성해주기 위해 탑 채널이 드러나도록 커버 스페이서를 제거해주고 탑 소스 드레인 에피를 진행합니다. 그 후 탑 메탈 컨택을 형성해주고 갈색으로 보이는 더미 게이트 물질인 아모폴스 실리콘을 제거하여 나노시 채널을 릴리즈합니다. 그리고 하이-K 메탈 게이트 공정을 진행한 뒤에 끝으로 백사이드에 BPR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캐리어 웨이퍼 본딩 및 플립 이후 BPR을 형성해 줌으로써 CPET 인버터를 완성하였습니다. 바텀 컨택 구조의 경우에도 웨이퍼 본딩 이전까지는 BPR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나 BPR 구조에서는 탑 소스 드레인 영역에서부터 BR을 백사이드와 연결하였다면 바텀 컨택은 탑 소스 드레인 영역을 프론트 사이드로 연결하고 웨이퍼 본딩 이후에 백사이드 패터닝을 통해서 바텀 소스 드레인과 백사이드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소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완성된 소자는 CPP 42나노미터를 기준으로 생성하였으며 탑 NMOS, 바텀 PMOS는 모두 12나노미터 게이트 랭스를 가지고 채널의 두께는 5나노미터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채널 랭스는 각각 NMOS의 경우 22나노미터, PMOS는 26나노미터이며 이러한 차이는 탑, 바텀의 소스 드레인을 분리하여 에피시키기 위해 활용되었던 2나노미터 커버 스페이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파라스틱 RC 익스트랙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BPR과 바텀 컨택 구조에 대해 추출한 파라스틱 RC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탑바텀의 소스 드레인으로부터 백사이드 파워 라인인 VDD와 VSS로 쓰인 BPR까지의 비하 레지스턴스를 추출하였고 게이트, VDD, VSS, 아웃메탈 라인 간의 캐패시턴스를 추출하였습니다. 바텀 컨택 또한 같은 방법으로 비하 레지스턴스와 파라스틱 캐패시턴스를 추출하였고
각 컴포넌트는 아래 스키매틱과 같은 RC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출한 레지스턴스와 캐패시턴스를 노멀라이즈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PR 구조의 경우 깊게 매립된 VDD와 VSS 구조로 인해 보다 높은 MOL-BR을 필요로 해서 바텀 컨택에 비해 높은 저항 및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고 바텀 컨택은 베어리드 파워레일 대비 VSS, VDD 저항이 약 10배, 5배, 캐패시턴스는 약 2에서 5배 정도 감소된 결과를 보입니다. 다음은 티켓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디바이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피직스 모델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리프트 디퓨전 시뮬레이션을 기본으로 모빌리티 모델은 도핑 디펜던스, 하이 필드 세츄레이션, 이노말 모빌리티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SRH 리컴비네이션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고려되지 않았으나 관련된 작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뮬레이션 타겟은 MPET, PFET, 개별 소자와 10팻 인버터로 개별 소자의 인풋 특성과 DC 볼티지 트랜스퍼 및 트랜지언트 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소자에 대한 인풋 특성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NMOS, PMOS 개별 소자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스레스홀드 볼티지는 절대값 0.23V를 기준으로 해서 드레인 전압에 0.7V를 걸어준 상태에서 인풋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PFET의 सब스레스홀드 스윙은 68.2mV/decade, MPET은 70.3mV/decade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0팻 인버터에 대한 디바이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각각 VDD 0.5V와 0.7V에서 진행하였으며 VDD 0.7V 기준에서 하이 레벨 노이즈 마진은 648mV, 로우 레벨 노이즈 마진은 54mV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풋 DC 특성에서 PFET과 MPET의 드라이버빌리티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BPR 구조 내에서의 VDD, VSS, BR 레지스턴스로 인한 개별 소자의 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바텀 컨택 구조 내에서의 VDD, VSS, BR 레지스턴스로 인해 발생하는 개별 소자의 힘 차이 역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인버터의 DC 트랜스퍼 특성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스틱 RC 값을 모두 적용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에서는 BPR의 경우 하이 투 로우 프로파게이션 딜레이가 1.0V에서 2.8 피코세컨드, 0.7V에서 3.45 피코세컨드, 0.5V에서 1.54 피코세컨드로 바텀 컨택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긴 딜레이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과 퓨처 워크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모노리식 10팻의 공정 에뮬레이션을 자체 제작된 툴을 사용해 진행하였고 백사이드 인터커넥션을 적용한 10팻 소자 구조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인하우스 디바이스 시뮬레이터인 G-디바이스를 활용해서 BPR 구조와 바텀 컨택 구조에 대한 파라스틱 RC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항값은 대략 10옴에서 많게는 100옴, 캐패시턴스는 5아토페롯에서 50아토페롯/셀까지의 범위를 가짐을 확인하였고 바텀 컨택이 BPR 구조에 비해 IR 드랍과 캐패시턴스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과정은 자체 제작 툴을 활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앞으로 다양한 소자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계획으로 10팻 소자를 활용한 SRAM과 같은 로직 디바이스까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G프로세스에는 디포지션과 CMPP, 애니소, 아이소트로픽 애칭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트레스와 같은 실제 다양한 물리량들을 고려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